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제5장 손에 든 양피지 네 번째 목격자 카스파리 그녀는 누군가 전 세계를 통틀어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위대하고도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들과 역사에 남을 만한 눈부신 업적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얻어내어진 것들이다. 즉 콜럼버스는 인도 항로를 찾아내려는 과정에서 바하마 군두를 발견했고 렌트겐은 음극선을 실험하는 중에 엑스레이를 발견했으며 플레밍이는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미답의 길 저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질들은 호기심과 인내심 및 육감, 마음의 직관적 능력을 따르는 대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찾아내려는 것을 반드시 찾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을지라도 그 목표를 끝까지 충실하게 추구해 나간다면 그에 따르는 귀중한 노력의 대가로 무엇이든 얻게 되리라는 즉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니라 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엘리자베스 게타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녀의 계획에는 라닥의 험한 산길을 여행한다든가 니콜라스 도토비치, 수아미 아베다난다 및 니콜라스 루에리치 등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사본들을 재발견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왜냐하면 우선 그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팔뼈에 생긴 질환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보냈던 탓에 그녀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외떨어진 히말라야 산 중의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그곳에 산재한 불교 사원들을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누워있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에 대한 예견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운명 또한 한 걸음씩 펼쳐지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경우 그녀의 첫 발걸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의 발이 나으리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발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수술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도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뛰노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다 라고 결론졌다. 그러나 그녀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고 모든 불평등에 대항했다. 그녀의 가족은 마침내 그녀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과 의사를 찾아냈다. 그의 치료법은 몹시 이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의 치료법만이 한 가닥 희망을 제시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태양요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요법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채 4년도 못 되어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발이 회복되어 가는 사이에 엘리자베스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발에 댄 보조장치 덕분이었다. 그녀는 피아노에 몰두했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며 그녀의 고향 마을인 스위스의 샤뚜데 부근에서 피아노 가정교사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게타즈 양은 당연히 그녀의 직업이 어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열심히 음악을 공부했고 스위스의 몽트레에 있는 인스티튜트 디 리보피에르 음악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그 후 그녀는 로잔르에 있는 고등 사범음악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여 음악교육학과 관련된 2개의 학위를 취득했다. 학업을 마친 뒤 그녀는 샤뚜데 음악학교를 설립했고 연습 과정에서 단조롭게 힘드는 단계를 빼버린 독특한 교수 방법, 이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그녀의 학교는 얼마 안 가서 곧 명성을 얻게 됐다를 개발했으며 그에 따라 유럽 전역으로부터 피아노를 배우려는 학생들과 음악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그녀의 산간학교로 몰려들었다. 그러던 중에 1929년이 되자 샤르르 카스파리라는 청년이
신선한 산공기와 맑은 햇빛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그녀의 고향인 샤뚜테를 찾아왔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게티지앙을 안으로 맞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들이 결혼을 한 이후로 샤를르 카스파리는 아내에게 그녀가 천직으로 삼은, 즉 그녀가 사랑하는 음악에 몰두할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 학교의 경영 업무 전반을 떠맡았고, 그로부터 그들은 샤뚜데에서 8년 동안 함께 일했다. 그러나 운명의 손길은 가스파리 부인을 알프스 산중에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만족해 하지 않았다. 즉 1937년 봄, 그녀의 한 친구가 그녀에게 해줬던 어떤 위대한 선생님이 과학과 종교에 관한 강연을 하기 위해 프랑스로 오고 있다는데 그분 강연에 꼭 가보도록 해요 라고 우연한 말 한마디가 그녀를 인도저녁과 그리고 마침내는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히미스 사원의 지붕 꼭대기로까지 이끌어준 여러 사건들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카스파리. 카스파리 부부는 이에 친구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제네바우스를 건너 강연이 열리고 있는 에비앙을 찾아갔다. 그 강연은 서부의 조르아스트교구 운동인 마즈다즈난의 스위스 협회 회원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가스파리 부인은 그곳에서 조르아스트교의 가르침을 배웠고 곧이어 그 협회의 회원이 됐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마르다즈난의 몇몇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녀가 곧 영국으로 떠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녀에게 부인, 우리의 사랑하는 데모, 마더 스퍼이어의 안부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넌저시 부탁했을 때 그녀는 그들의 청을 쾌히 받아줬다. 데모와의 만남은 그녀가 기대했던 이상의 것이었다. 가스파리 부인은 마즈다즈난의 지도자들이 적어준 주소를 향해 런던의 가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조로아스터교 운동의 수장은 영국 제1의 부인일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연 놀랍게도 운전사는 버킹엄 궁전 못지않게 인상적인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다. 가스파리 부인은 곧 루이 14세기의 음적실만큼이나 호화로운 음적실로 안내됐고 거기서 그녀는 인상적이고도 위험있는 데모, 그녀는 미국인으로서 마즈다즈난의 주동자들로부터는 마더글라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으며 본명은 글라레스 가스크 부인이었다를 만났다. 글라레스 가스크 부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가스파리 부인은 가스크 부인이 예상했던 대로 종교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동과 단결을 위해 결성된 세계 종교 협의회 World Fellowship of Faith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가스크 부인 역시 가스파리 부인이 음악가라는 것을 알고는 몹시 기뻐하면서 그녀에게 영국의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들로 강연 여행을 떠나려는 자기의 계획을 설명해준 뒤 솔직하고도 매력적인 태도로 제겐 피아니스트가 한 사람 필요해요. 꼭 저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제겐 남편과 음악학교가 있습니다. 가스파리 부인이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동행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집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자 가스크 부인은 가스파리 부인에게 전화기를 건네줬다. 바깥 얼음과 상의해보세요. 샤를르는 그녀에게 편한 대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스파리 부인과 가스크 부인 사이에 오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강연 여행이 끝나자 가스파리 부인은 음악학교로 돌아왔다. 그러나 음악학교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1937년 12월 어느 월요일 아침 그녀는 가스크 부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실론, 인도,
카스미르를 거쳐 티베트에 이르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행을 하는 중에 불교에 대한 연구도 하고 티베트 지방의 성산인 카일라스산도 찾아가 볼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귀하마 부군께서도 저와 동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만 이라는 기절로 끝나 있었다. 그 제안은 몹시 흥미를 끄는 것이었다. 더구나 동방의 종교에 대해 관심이 있던 가스파리 부부는 그들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부탁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불과 3주일 동안의 일정을 짜고 짐을 꾸렸다. 그리고는 실론으로 가는 기선 오롱대호에 몸을 실었다. 자주